셋째는 두려움이라는 고통입니다. 우리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두려움의 원인도, 그 두려움의 크기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에 맞서기보다 일단 냅다 피하고 싶은 마음, 본능이 있습니다. 이 또한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과거부터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사실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. 잠자는 동굴 속에 갑자기 야생동물이 침입한다면 우리는 그 야생동물에게 대적하기보다 일단 냅다 도망가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았거든요. 그래서 그 두려움에 도망가려는 본능이 지금 우리 뇌 DNA로 남아있는 것이죠. 하지만 현대시대는 무작정 두려움에 피한다고 유익한 시대가 아닙니다. 오히려 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해졌죠. 과거 그 선조시대 때의 두려움은 사실 대부분이 물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. 신체적으로 나보다 강한 짐승들,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보다 강한 부족들에게는 일단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내 생존에 유리했죠. 또 그 선택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세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물리적 강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죠. 대부분 심리적 고립, 심리적 압박감 등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두려움, 정신적 고통입니다. 우리 뇌는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것도 물리적 상처와 동일하게 인식을 합니다. 실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타이에놀 같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 그 소외감 같은 정신적 고통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렇게 뇌는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정신적 고통만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왜일까요?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물리적 위협과 달리 비물리적 위협 혹은 정신적 위험은 상대적이고 또 나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특징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말이 복잡해졌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는 타인이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소외시킬 때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버린다면 오히려 나는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. 오히려 계속 시달리게 되죠.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피해버린 채 시간이 지나면 타인이 나를 음해하고 모욕했던 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남들에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죠. 하지만 타인의 이 정신적 공격에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맞서 싸운다면 최소한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를 풀거나 없는 사실이 날조되거나 과장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. 두려움의 원인은 이런 타인의 정신적 공격 말고도 다양합니다. 발표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. 이런 두려움들도 피하지 말고 맞서서 수용하려고 하면 어느새 그 긴장감, 두려움도 오히려 설렘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두려움은 대개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. 그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SD가 돼서 관련한 생각과 행동은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. 하지만 이 정신적 고통, 두려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 물리적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으므로 용감하게 우리의 뇌의 경고를 잠시 무시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. 그렇게 맞서 싸워서 미리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. 물론 정신적 두려움이 너무 강해진 상태, PTSD 같은 강한 정신적 두려움은 정신적 질환 같은 실제 물리적 피해를 내 몸에 입히기도 합니다. 여튼 우리는 이 고통의 세 번째, 두려움을 피하다가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받아들이고 찾아 나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주도적으로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넷째는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고통입니다. 우리 뇌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. 애써 기존의 경험, 그리고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을 깨고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들고 또 내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뇌는 웬만하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하는 고통을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내 부족한 사고, 행동, 습관이 바뀌어야 나는 한 단계 성장하기 때문이죠.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. 성장의 종류가 일이든 취미이든 상관없습니다. 어떤 종류의 성장이든 성장이 없는 인생처럼 의미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사고, 낡은 사고를 깨부수는
고통이 필요합니다.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처음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몇 개월 동안은 자세 훈련만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. 그리고 그 자세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세 습관을 깨부수는 고통을 견뎌야 비로소 운동 종목에 딱 맞는 자세로 바뀌게 되고 본격적인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.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이 물리적 운동 연습과 같습니다. 기존의 낡은 사고는 깨부숴야 하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비로소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. 매 순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틀렸다면 기존의 사고를 부수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.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. 스스로를 자만하기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는 자세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. 쾌락이 생기기 희망하는 만큼 고통도 그만큼 생기는 것이다. 그렇다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체 어떤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? 라는 질문에 4가지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제가 얘기했던 이 고통들 말고도 인생에 꼭 필수적인 고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잘못된 내용이나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